안녕하세요. 송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론의 간목을 공부하겠습니다. 원문은 간목 참천하고 탈퇴요하하니 춘불용금하고 추불용토이라 화치 승용이며 수탕기호이고 지윤천하이면 식립천고이라. 간목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나 처음 태어나 태를 벗으려면 화를 필요로 한다. 봄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으며 가을에는 토를 용납하지 않는다. 화가 치열할 때는 용을 타야 하고 수가 범람할 때는 범을 타야 한다. 땅이 윤택하고 하늘이 온화하다면 천년을 서 있는 무성한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간목 참천은 오행 중 간목은 순양의 목으로 목의 기운이 하늘을 향해 가장 높이 자라는 것을 하늘에 참여한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앞으로 뻗어나아가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가 있습니다. 탈퇴요하는 이른 봄에 태어나면 목은 어리고 기후는 춥고 차가우니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반드시 따뜻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의 열기가 필요합니다. 중춘에 생하면 간목은 왕성함이 극에 이른 기세이므로 역시 화로서 그 왕성한 기세를 설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를 얻어야 나무에 꽃 피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목은 화를 얻어야 부드럽게 순화될 수 있습니다. 춘불용금은 이른 봄에는 나무가 자라는데 서리빨처럼 매서운 추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초봄에는 목이 싹 트는 때이므로 금이 극을 꺼립니다. 그러므로 금은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중춘에는 왕한 목이 화를 용하여 목화 통명을 이루는 때이므로 금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추불용토는 간목은 가을에 태어나면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으니 목은 휴수되어 쇠약하고 그 기가 허합니다. 그런데 토가 허약한 목의 뿌리를 배양하지 못하는 까닭에 토를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도리어 토는 허약한 목을 극하는 왕한 금을 생조합니다. 그러므로 가을의 토는 쓰임이 없는 것입니다. 화치 승용은 여름에 생하여 지지의 방위가 여름철을 가리키거나 인오술로 화국을 이루면 화의 기세가 치열한 것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치열해지면 건조해진 목은 탈 수 있습니다. 용은 진토입니다. 진토는 습토이므로 치열한 화를 인하시킬 수 있고 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습토인 진토에 뿌리를 두어야 화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수탕기호는 겨울에 생하여 지지가 겨울방에 있거나 사주의 명조가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되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 수의 기세가 범람해서 목이 표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인 임목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목의 표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의 파토를 가지고 있으므로 능히 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을 타라고 한 것입니다. 범은 임목입니다. 지윤천하는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목 일간의 사주에 땅이 건조하거나 수탕함이 없이 알맞게 윤택한 땅이라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목은 봄에서 여름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포근한 하늘이 나무를 감싸 안으면 조화로운 것입니다. 또한 지윤천하하였다면 직립천고는 능히 천년을 무성하게 서서 장생하는 우람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은 곡직격이라고도 합니다. 천간의 기는 맑고 청함 가운데 성정이 있습니다. 명을 논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성정을 알아야 합니다.
식간의 성정은 각기 같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목은 양으로 나누면 양목은 갑이고 목은 을입니다. 갑목의 뿌리는 지지인 임목입니다. 목의 기운은 봄이 에너지인 생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젊은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생기는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자라게 하고 키우는 생장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추울 때 가장 더운 때로 움직여 나가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향합니다. 그러므로 목은 어진 인품을 가졌습니다. 목의 물상은 나무이고 건축물에 속합니다. 주로 갑목은 큰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므로 대학이나 대학원과 인연이 많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 기르고 키우는 성장에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기질도 다분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교육, 건축 분야에 종사자가 많습니다. 사주팔자에서 나타나는 목의 에너지 현상은 시작하려는 마음,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기상도 보입니다. 목이 사주에 많으면 나무가 숲을 이룬 격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도 하지만 자칫 일만 벌리고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반대로 사주에 목기가 적으면 진취성이 부족해서 갑갑할 수 있습니다. 갑목의 특징은 큰 나무이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으로 옮겨 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는 것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쓰러진 나무는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의 특징을 확산시켜서 사주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목을 십성으로 논하자면 목의 형제나 친구, 경쟁자는 갑, 을과 같은 목이며 비겁이라고 합니다. 사주에 목인 갑을이 많으면 간을 써야 유리합니다. 목을 생해주는 것은 수입니다. 나무는 수가 공급되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성입니다. 수는 임수와 계수입니다. 목이 설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목생화로 식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화 통명이라 하여 아이디어가 빛날 수 있습니다. 화는 정화와 정화입니다. 목이 극하는 것은 토입니다. 토는 무토와 기토이며 재성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토가 없으면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성은 자신의 영역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과 결실, 재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일 경우에는 여자도 포함됩니다. 목이 극을 당하는 것은 금입니다. 금은 경금과 신금이며 관성이라고 합니다. 큰 나무라면 토가 있더라도 자갈이 없으면 나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을 써야 유리합니다. 관성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칙처럼 억압하지만 비겁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여자 사주에서 관은 남편이며 직업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갑목 일주의 사주를 살핀다면 좀 더 정확하게 통편할 수 있습니다.